자, 우리 워크북 2권의 50번, 14페이지 50번부터 해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2kg인과 3kg인 물체 A, B를 수평 방향의 힘 20N을 밀었더니 A와 B가 등가속도로 운동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일단 문제만 보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체에 2kg하고 3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각각의 힘과 그들의 이제 알짜인 그런 것들 다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A하고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일단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고 그 다음에 A가 B를 때리는 힘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A한테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자, 이 힘 모르니까 F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한테 작용하는 힘 다 나타냈으니까 B에 작용하는 힘만 나타내보면 B는 A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F 요 힘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힘 다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는 이제 각각의 물체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얼마냐. 자, A에 작용하는 알짜힘 오른쪽으로 20N이니까 플러스 20N에다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F 이렇게 작용하고 B라는 애는 오른쪽으로 F라는 힘만 작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게 뭐냐. 세 번째로 할 거는 알짜힘이 가속도를 만든다. 뉴턴 운동 제2법칙 F는 ma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가속도는 그대로 A라고 쓰고 A는 질량이 2kg, B는 3kg이니까 A에 작용한 알짜힘이 2kg인 A를 가속도 A로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B도 3kg인 B를 가속도 A로 만들어줬다 해서 요거를 연립하면 이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20N은 5A가 되는 거고 A는 그래서 4m/s 제곱세크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이제 검산하고 확인하는 거는 그냥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대입을 해보게 되면 3, 4, 12니까 F가 12N인 거고 자, 그럼 요게 12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8N의 알짜힘인 거고 그 8N의 힘이 A가 4가 나오게 하는 거니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우리가 F, 스몰 F라 잡았는데 이 스몰 F는 12N. 12N이니까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B에 작용하는 합력, 알짜힘,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우리 여기서 찾았지. F밖에 없어요. 그래서 F는 12N이니까 디귿번도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으로 넘어가죠. 52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문제가 줄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P라는 줄에 A가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줄에 B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상태로 그냥 정지해 있다. 자, 일단 이 정지해 있다라는 말부터 하나 알려준 게 있지. 뭐야? 알짜힘은 얼마다? 알짜힘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짜힘이 0인 상태에서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 뭐 당기는 힘의 크기, 뭐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작용하는 힘들을 먼저 나타내 보면 자, 위에 거는 P라는 실이고 A, 그 다음에 Q라는 실이고 B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는 A부터 작용해 봅시다. A에 작용하는 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라는 거. 자, A의 질량이 스몰 m이니까 작용하는 중력은 m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의 P가 이 A라는 물체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 P가 당기는 힘 TP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는 Q라는 실이 당기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TQ 다른 실이니까 다른 힘이 작용하겠지. 이렇게 나타내면은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이 3개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 당연히 B도 뭐가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얘는 EMG 질량이 EM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실은 뭐만 하는 거야? 힘을 전달만 하는 거죠. 자, A를 당기는 힘이 TQ니까 B를 당기는 힘도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 T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위로 당겨지는 힘 TP가 있어요. TP. 그 다음에 아래로 당겨지는 게 마이너스 mg하고
마이너스 TQ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윗방향으로 TQ가 있고 아랫방향으로 EMG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의 알짜 힘이 0이니까 얘는 0이다, 는 0이다 해서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연립하면 돼요. 더해보시면 TP, TP는 그대로인가? TP 냅두고 TQ 그래서 TP-3mg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TP는 일단 3mg가 되는 거고 이 TP는 3mg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3mg-mg-TQ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TQ도 나오죠. TQ는 얼마? 여기는 EMG-TQ니까 TQ가 EMG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TQ가 EMG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TP하고 TQ의 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기억번에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P니까 TP 3mg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번 P가 A를 당기는 힘과 P가 A를 당기는 힘 자, P가 A를 당기는 힘 이거는 방금 봤죠? 3mg 그 다음에 Q가 A를 당기는 힘 Q가 A를 당기는 힘 자, 근데 이거는 TQ니까 EMG가 돼야 되지 자, 둘은 평형관계가 아니죠. 왜? 크기가 다르니까. 평형관계의 힘은 뭐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A라는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게 되는 거니까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Q가 B를 당기는 힘 디귿번 Q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에 반작용은 이라고 불렀어. 반작용. 자, 그럼 반작용은 뭐야? 작용 반작용은 뭐였어?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있다. 서로 반대의 물체에 있다. 이거잖아. 반작용은 찾기가 쉬워요. Q가 B를 객만 바꿔주면 돼. 반작용 힘은 B가 Q를 당기는 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B가 Q를 당기는 힘은 뭐예요? TQ죠. TQ는 얼마야? EMG로 계산했었어. 그거과 같은 힘이 뭐예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자,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이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인데 자, 이 녀석에 대해서 크기는 EMG로 같은 거 맞아.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이 힘의 반작용이 이거냐? 맞습니까? 아니죠. Q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B가 Q를 당기는 힘입니다. 크기는 똑같은 게 맞지만 반작용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얘도 1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요 힘과 운동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짜 힘을 계산해보고 세 번째 알짜 힘이 F는 ma 뉴턴 운동체의 2법칙에 적용되어서 가속도를 만든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7페이지에 60번 한번 볼게요. 그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질량이 M으로 갖고 충돌 후 일직선상에서 등속 운동한다.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그럼 나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그러니까 A가 충격을 받은 거죠. A가 충격을 받은 양을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어. 우리 오른쪽처럼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에 밑넓이를 보기로 했었고 이 밑넓이는 뭐다? 충격량 I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A가 받은 충격량이야. 자,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라고 나온 거예요? 4분의 3 mv제곱. 자, 4분의 3 mv제곱.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충격량 할 때 중요했던 거. 이 충격량도 방향, 부가 있다라고 그랬죠? 왜?
이 충격량을 계산할 때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는데 요 힘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이 있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곧 A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은데 A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A가 가다가 B랑 충돌을 했어. 그래서 B랑 충돌을 했어. 이렇게 충돌을 했어. 그러면 A가 B를 때리고 B가 A를 때리고 B가 A를 때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받은 충격량의 부호는 왼쪽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해가지고 쓰면 되지. A의 운동량 변화량은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고, 나중 운동량을 계산해 봅시다. 자, 질량은 M이야. 질량은 M이야. 나중 속도가 뭔지 모르죠? VA라고 합시다. 처음 속도는 알고 있죠? 질량, 처음 속도 V0. 이렇게. 맞나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MVA-MV0가 마이너스 4분의 3 MV0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MV0 이렇게 되는 거. 이것만 풀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VA는 얼마다? VA 얼마 나와야 돼요? 4분의 1 V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 V0 계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기억번 충돌 후 A의 속력은 4분의 1 V0가 맞는 보기가 되겠고,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A가 받은 것과 B가 받은 것, 힘이 같고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4분의 3 MV0가 돼야 되니까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도 A가 받은 충격량이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다. 자, B가 받은 충격량 이퀄 PP, B의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고, B의 운동량 변화량.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데, 이 물체는 지금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죠. B가 멈춰 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0이야. 근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즉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가 나와야 돼? 4분의 3 MV0만큼 나와야 돼. 그리고 부호는 어떤 거야?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곧 4분의 3 MV0가 된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크기는 4분의 3 MV0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역학 부분, 나머지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을 넘어가서 안 했던 거 몇몇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16번. 자, 24페이지 16번을 보게 되면은 묽은 염산 HCl이라는 게 들어있던 곳에다가 거기다가 NaOH를 가지고 집어넣었어. NaOH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수용액을 혼합 용액을 봤을 때 Cl- 수 분의 Na 플러스의 수 이렇게 있는데, 이 산염기 중화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구경꾼 이온,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왜? 이 녀석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준 만큼 들어있다. 넣어준 만큼 용액에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요? 자, 구경꾼 이온이 몇 개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알짜 이온은 H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인 NA가 몇 개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알짜 이온인 OH-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몇 개 들어있는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으면 둘을 혼합했을 때 물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 중화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할 때는 이 구경꾼 이온 넣어준 만큼 있으니까 이 녀석의 개수를 이용해서 혼합 전에 어떤 용액에 어떤 이온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삼형제 중화 반응은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찾으려고. 혼합점에 어떤 용액에 어떤 이온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문제에서 NaOH를 0 넣어줬을 때, 자, NaOH를 0ml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NA가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한 개가 안 들어왔으니까 빵 개가 되겠지.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NaOH가 5ml 들어온 시점에 보게 되면은 Cl- 수분의 Na 플러스의 개수가 얘는 얼마가 나와요? 0.5가 나와요. 자, 이게 0.5가 나온다는 거는 뭐 4분의 2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6분의 3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Cl-가 2N개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Na 플러스가 N개 들어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구별금리에는 뭘 알려준다고? 넣어준 만큼 들어있다라는 걸 알려준다고. 그러면 나는 NaOH를 5ml 넣었는데 NA가 N개가 있으니까 결론 NaOH라고 하는 용액은, 자, 어떤 용액? NaOH라는 용액은 어떤 이온이 Na 플러스 이온이 몇 개 들어있다? N개 들어있다. 몇 미리에? 5ml에. 자, 이거 찾았죠? 혼합하기 전에 NaOH 용액 5ml에는 Na 플러스가 N개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거. 요거. Cl-는 처음부터 들어있던 애란 말이야. 개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HCl 얼마나 넣어줬게? 지금 10ml 넣어줬어. 그럼 하나 더. HCl 수용액은, 용액은 Cl-가 몇 개 들어있다? 2N개가 들어있다. 몇 미리에? 10ml에. 이렇게. 자, 그러면 5ml에 Na 플러스가 N개니까 OH-도 N개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Cl-가 10ml에 2N개니까 H 플러스도 2N개 들어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면 혼합하기 전에 어떤 용액에 어떤 이온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 다 찾았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서 찾아나갈 것만 찾아보면 돼요. 자, 양이온 수는 A와 B에서 같다라고 하네. 양이온 수 A하고 B에서. 자, 일단 A라고 하는 데는 HCl 얼마 집어넣어줬고 원래는 10ml 넣어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NaOH 몇 ml? 5ml만 집어넣어줬어. 자, 그럼 여기에 H하고 Cl이 각각, NA하고 OH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지만 보면 10ml니까 2개, 2N개, Cl도 2N개, NA는 5ml 넣어줬으니까 N개씩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제 중화반응 시키면 돼. OH N개와 HCl N개가 반응해서 Cl-2N개, Na 플러스 N개 이렇게 들어있나요? H도 N개가 들어있고 그러면 양이온은 총 몇 개? H 플러스 N개하고 Na 플러스 N개에서 2N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B도 똑같아. 자, 혼합하기 전에는 HCl이 10ml, 그 다음에 NaOH 10ml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자, 2N개, 2N개, 그 다음에 NA하고 OH도 5ml에 N개씩이니까 2N개, 2N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개수 이제 보면 H2N개하고 OH2N개 만나서 다 사라지고 양이온은 NA만 남네요. 그래서 양이온 몇 N개? 2N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복이네. 그 다음에 니은번 생성된 물의 양은 C에서가 B에서가 많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 B에서 생성된 물은 H2N개하고 OH2N개가 만났으니까 니은번에 B에서 생성된 H2O는 2N개다 라고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봅시다. 자, 근데 C는 B보다 NaOH를 얼마나 더 넣어준 거야? 5ml를 더 넣어준 거지. 근데 이미 2N개 다 반응을 했어. 더 들어와도 물이 만들어져요? H가 없으니까 OH가 들어와도 물이 안 만들어지겠지. 자, 그래서
C도 그냥 EN계가 만들어질 거니까 많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C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 자, C 한번 풀어봅시다. C에서 가장 많은 이온. 일단 C에는 HCl이 10ml, 그 다음에 NaOH가 15ml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여기 2N계가 있었고 3N계가 있었다. 그러면 뭐 2N계 반응하고 N계가 남을 거고, 누가 제일 많아요? Cl-는 2N계, Na 플러스는 3N계, OH-는 N계니까 Na+가 제일 많지. 이렇게 찾아내면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답이 되겠네. 정답은 3번. 이렇게 3번. 그래서 3연기 중화 반응이 나오면 구경꾼 이온을 가지고 넣어준 만큼 있다. 그걸 통해서 혼합전에 어떤 용액에 어떤 이온이 몇 개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 물론 이 문제에서는 구경꾼 이온의 개수를 가지고 찾아내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23번. 자, 23번으로 가보면 23번에는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이온의 개수를 모형으로 알려줬어요. 자, HA라는 수용액에 몇 밀리냐면 20ml야. 20ml에 동그란 게 3개가 있고요. 네모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는 H 플러스일 거고 하나는 A 마이너스일 거야. 같은 개수로 있죠. 그 상태에서 BOH 수용액을 10ml 넣은 나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그럼 거기서 뭐 알 수 있는 건 없죠. BOH를 10ml 더 넣어서 다가 되었을 때. 자, 다는 지금 혼합 용액이 어떻게 되냐면 HA 20ml와 BOH를 20ml, 10ml에서 총 20ml 넣어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네모 몇 개? 3개. 그 다음에 세모 4개. 그 다음에 별표 1개.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처음에도 네모는 있었는데 나중에도 네모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누구야? 넣어준 만큼 그냥 그대로 있는 구경꾼 이온이야. 근데 먼저 들어있던 구경꾼 이온. 자, 얘는 A-입니다. A-. 그 다음에 세모하고 별표가 있는데, 자, 일단은 얘는 여기에서 온 거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B 플러스고 하나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으면 OH-는 중화 반응하느라고 한두 개씩 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이 B 플러스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그래서 혼합 용액 속에는 B 플러스가 많다, OH-가 많다. B 플러스가 많아야 돼요. 왜? OH-는 반응을 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B 플러스는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는 게 B 플러스고요. 적게 들어있는 게 OH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H 플러스는 안 되나요? 얘가 A 마이너스니까 얘가 H 플러스잖아. 그지? H 플러스는 동그란 거니까. 자, 이렇게 찾으면 되고, 또는 이렇게 찾아도 된다. 용액이기 때문에 용액의 전하량 총합은 0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요거 하나만 찾은 이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자,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게 3개가 있으니까 지금 총 마이너스 전하가 3이에요.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얘를 내가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B 플러스 이렇게 잡아버리면 마이너스가 4개가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총 음전하가 7 되는 거지. 마이너스 7. 근데 얘가 플러스 하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용액의 양전하 총량은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용액의 전하량은 총합이 항상 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음전하는 마이너스 7이고 양전하는 플러스 1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아놨을 때 나머지 2개의 전하량을 이용해가지고 전하량 총합이 0이다 해서 찾아보면은 얘가 OH-가 아니고 얘가
B 플러스가 아니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4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도 4고 플러스도 4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에 1가기 때문에 1가, 플러스 마이너스 1가의 이온만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양이온의 개수하고 음이온의 개수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양이온 4개, 음이온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1가의 이온만 있는 경우에는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가 같다라는 걸 이걸로부터 하나 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몇 개가 반응해가지고 몇 개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하나만 할 필요 없이 하나만 찾아내면 나머지 2개를 바로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시간을 더 벌겠죠. 자, 그럼 기억번에 별표는 플러스다, H 플러스다라고 했는데 별표는 OH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나에서 세모의 개수는 2개다라고 했는데 세모가 누구죠? 세모가 B 플러스죠. 자, 세모 B 플러스 얘는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지. 반응을 안 해. 20ml 넣어줬을 때 4개니까 10ml 넣어준 나 상황이면 2개 맞죠? 20ml에 BOH 20ml에 B 플러스가 4개니까 나는 지금 BOH가 몇 개? 10ml만 들어왔으니까 B 플러스가 2개가 있을 것이다 하면은 니은번 맞는 보기 됩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번 나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라고 했네. 자, 나 수용액 한번 볼까? BOH 10ml 넣어줬어. B 플러스 2개 넣어준 거지. 자, HA라고 하는 거에서 H가 3개가 있고 A도 3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BOH 해가지고 몇 개? 2개 넣어줬어. 중화반응 이제 시키면 돼요. 2개 다 사라지고 하나가 남네. H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얘는 산성 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어.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우리가 이온수 찾아가지고 혼합 전에 이온수 찾아가지고 혼합을 다시 한 다음에 남아있는 이온의 개수 찾는 거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니은번 맞고 디귿번, 기억번 틀려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얘는 정답이 2번. 자, 중화반응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 확인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29번으로 가보자. 27페이지에 29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온의 개수 가지고 세서 하는 거 요게 가장 이제 킬링 파트 문제를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요것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묽은 염산과 NaOH 수용액을 가지고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이다. 위에 묽은 염산과 수산화툼 수용액을 다음의 부피로 혼합 용액 중에서 중성인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일단은 가 상태를 보게 되면 HCl 염산을 10ml 집어넣어줬어. 그 다음에 NaOH를 10ml 넣어줬어. 그랬을 때 전체 이온수를 나왔어. 전체. 자,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이 전체 이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간 노가다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전체 이온수를 활용해서 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HCl을 10ml, NaOH 20ml 넣어줬더니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수가 3N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하고 나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정보라는 거는 전체 이온수밖에 없는데 이 전체 이온수는 뭐야? 지금 H하고 Cl하고 NA하고 OH 이렇게 4가지 이온이 있으니까 전체 이온수라는 거는 H 플러스 일단 이렇게만 쓸게요. Cl 마이너스 개수하고 Na 플러스 개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면은 얘네 둘 다 없죠. 산성이면 얘만 있고 염기성이면 얘만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거나 둘 다 없거나 다르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l-하고 Na 플러스 개수 더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 개수 또는 OH-의 개수를 합해서 이렇게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더해져서 2N개다. 둘 중에 하나가 더해져서 3N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지금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산성이면 이렇게, 중성이면 요것만, 염기성이면 이렇게 3개 있는 거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정을 해봐야 돼.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자, 1번. 얘가 산성이다 라고 해보자. 산성이다. 자, 얘가 산성이면 혼합용액에 있는 이온은 뭐가 될까요? Cl-하고 Na+하고 그 다음에 H+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어라? 얘도 다 일가네? 전부 다 일가네? 그럼 일가와 관련해서 용액의 전하량 총합은 0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1가의 이온만 있는 경우에는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가 같다. 요걸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가 같은데 이렇게 더하면 같은데 얘하고 더하면 2n개다 라는 거니까 Cl-가 n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Cl-가 n개다. 그 다음에 Na+하고 H+ 합해서 n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써주는 겁니다. 왜? 우리 중화 반응할 때는 항상 뭘 하려고 했어? 어떤 용액에, 혼합전에 어떤 용액에 어떤 이온이 몇 개 들어있는가 이런 거 찾아보라 했잖아. 여기 Cl-가 일단은 n개, 그 다음에 H+도 그러면 n개가 들어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Na+는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HCl n개. 자, 이렇게 n개 들어있겠지? 똑같이 부피 들어줬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부피가 좀 달라졌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온수가 좀 달라질 거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나용액은 전체 이온수가 3n개가 됐잖아. 자, 만약에 얘랑 똑같이 산성이라고 해요. 그럼 얘도 Cl-, Na+, H+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Na+의 개수가 같을까요? 달라지겠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자, 얘하고 합해가지고 3n개인데 그러면 얘가 1.5n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1.5n개가 아니라 n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산성이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산성이 아니라 중성이라고 잡아도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염기성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염기성이라고 잡는 순간 이제 Na+,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OH- 이렇게 셋이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1가들만 있으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죠? Na+ 개수와 Cl- 개수, OH- 개수 합하면 같다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럼 Na+하고 Cl- OH-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개수가 같은데 합해서 3n개니까 1.5n개 여기다 1.5n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Na+가 1.5n개가 있으니까 NaOH 20ml 안에는 Na+가 1.5n개, OH-도 1.5n개 이렇게 될 거고 절반인 10ml에는 0.75개, 0.75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걸 가정했기 때문에 가정한 게 확실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찾아낸 이온수 가지고 혼합했을 때 실제로 산성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H+가 OH-보다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산성이 되는 거 맞네. 이러면 옳게 푸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가정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라. 내가 이걸 산성이라고 잡았으니까 진짜 산성 용액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진짜 산성 용액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HCl이라고 하는 용액은 10ml 속에 이제 H+가 n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NaOH는 20ml? 10ml라고 합시다. 10ml 속에 OH-가 0.75n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를 어떻게 섞어야 중성이 되는가를 골라야 되잖아. 그지? 중성이 되는 건 뭐예요? H+하고 OH- 개수를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지. 똑같이. 얼마나 똑같이 넣어주면 돼? 얘네 3n개, 얘도 3n개 넣어주면 똑같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건 그냥 최소 공배수 찾으면 돼.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찾으면 3이잖아. 3. 그치? 그러면 10ml의 n개니까 3n개 들어오려면 30ml 섞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0ml에 0.75n이니까 3n개 들어오려면 40ml 넣어주면 되죠. 4배. 그지? 4배. 그래서 30ml, 40ml를 섞어야 돼요. 30ml, 40ml. 또는 요거
절반씩, 각각 절반씩 해도 되지. 1.5N, 1.5N 해가지고 15mm, 20mm 이렇게 섞어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 비율만 안 헷갈리면 돼. 3대 4의 비율로 들어간다. HCl하고 NaOH하고 3대 4의 비율로 들어간다. 이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뭐예요? 15mm, 20mm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지. 2번이. 자, 3N, 3N에서 우리가 30mm, 40mm 넣어줘야 중성이다 라고 했지만 얘가 그대로 절반, 얘도 절반. 각각 절반씩 들어오면은 H하고 OH도 절반씩 들어오니까 또 똑같은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할게요. 29페이지 37번. 자, 산과 염기 정의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라고 했어. 아레니우스에 따르면 우리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 기본 가정, 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는 뭐였어? 아레니우스. 우리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서. 자, 아레니우스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뭐 해야 돼요? 이온화를 해야 돼. 자, 이 두 가지가 기본 가정이죠. 수용액에서 이온화. 이온화라는 거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분리된다. 이런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H 플러스하고 어떤 음이온 이렇게 분리되는 거. 얘를 가지고 산이라고 하지. 얘가 나와야 돼. H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이온화에서 양이온, 음이온 중에 양이온이 H 플러스가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반대로. OH-라는 음이온과 B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나오는 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걸 가지고 염기라고. 그래서 얘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이온하여 H 플러스 내놓는다 산. 수용액에서 이온하여 OH 마이너스 내놓는다 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서는 일단 무조건 수용액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온화에서 얘네들이 각각 나오려면 이 물질이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염기는 OH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용액에서 기억을 내놓는 물질이 산이다 했으니까 기억은 H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내놓는 물질 염기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OH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에 따르면 그래서 자, 브랜스테드 로리. 브랜스테드 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레니우스에서 얘기하는 수용액 조건과 이온화 조건을 다 빼고 오로지 무엇으로만 H 플러스라고 하는 거.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수소 이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브랜스테드 로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양성자라고 해요. 양성자. 왜? H가 원자번호 1번이라서 양성자가 한 개 있는데 원래는 전자도 하나 있잖아. 원자에게 양성자 하나, 그 다음 주변에 전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양성자, 원자 핵에 있는 알맹이 하나만 남잖아. 그게 수소이온이다, 양성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 양성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는 물질을 가지고 산이라고 하고 양성자를 받는 물질 요거 가지고 염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에 따르면 디귿, 양성자를 주는 물질은 산이고 리을, 양성자를 받는 물질은 염기다.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 전부 다 양성자라고 쓰면 돼. 양성자 또는 뭐 H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NH3 더하기 H2O에서 왔다 갔다 NH4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에 반응해서 산과 염기를 가영이의 표현으로, 여자아이의 표현으로 한번 써보래. 자, 반응식을 보게 되면 NH3가 H2O랑 반응해서 왔다가 갔다가, 자,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고 이걸 역반응, 거꾸로 간다, 역반응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났을 때 얘가 지금 NH4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누가 누구로 변한 거다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지. NH3가 NH4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H2O가 OH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NH3와 NH4 플러스의 차이점, 수소 하나가 플러스 이렇게 붙었다 이거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H 플러스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NH3는 뭐야?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의한
염기 이렇게 되는 거고, H2O는 H가 하나 빠지면서 마이너스 됐어. 그럼 뭘 빠진 거야? H 플러스가 빠진 거지. H 플러스를 주는 물질. 그래서 얘도 브랜스테드 롤이 정리에 의한 산 이렇게 되지. 그래서 산과 염기를 가형의 표현으로 분류를 하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만 분류하면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얘네 둘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야 돼. 자, 거꾸로 가는 데 한번 봅시다. NH4 플러스였는데 4 플러스 H 플러스가 어떻게 됐어? 떨어져 나온 거지. 그럼 얘는 H 플러스를 주게 된 거지. H 플러스 주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한다. 거꾸로 가는 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OH 마이너스가 H2O가 됐으니까 얘는 이번에 H 플러스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돼?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러고 봤더니 지금 노란색 화살표로 연결된 두 물질이 어때? 하나는 염기일 때 하나는 산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하나는 산일 때 하나는 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관계를 뭐라 그래? 얘와 얘 사이 관계를 짝산과 짝염기 관계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 짝산과 짝염기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하나의 반응식에서 정반응에서 염기로 작용한 애랑 역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애. 다시. 정반응,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하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역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가지고 짝산과 짝염기 관계라고 한다. 반대로 정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랑 역반응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이랑 짝산과 짝염기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짝산, 짝염기 관계는 항상 하나의 반응식 안에 다 나타나야 돼요. 다른 반응식에 있는 얘를 짝산과 짝염기다 이러면 안 되고, 짝산과 짝염기다 한 반응식 내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산. 뭐라고 하면 돼? 산. 일단은 정반응에서 H2O가 산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역반응에서는 NH4 플러스가 산으로 작용했죠. 이거 둘 다 써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쓰면은 나가리예요. 염기는 이제 뭐야? NH3가 정반응에서 염기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OH-가 역반응에서 염기로 작용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또 얘도 두 가지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과 염기, 브랜스테드 롤이 정리에 의한 거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다 같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46번,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그러니까 46번부터 56번까지는 우리 앞에서 본교재 산염기에 들어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문제를 넣어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37페이지에 생명과학 부분 문제로 들어갈게요. 2번. 자, 표는 생물적 요인 가나 다에 속한 생물을 나타낸 것이다.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중에 하나다. 라고 했는데, 가는 지금 사슴, 토끼, 사자, 호랑이니까 가가 소비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가. 송이버섯, 광주버섯, 곰팡이. 이렇게 된 거니까. 버섯, 곰팡이. 다 뭐예요? 분해자. 그 다음에 다. 달에 지금 보겠는 소나무, 무궁화, 플랑크톤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생산자. 자, 플랑크톤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식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생산자예요. 근데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나오면 동물이야. 동물은 뭐 하는 애야? 먹는 애지, 그지? 자, 요것만 구분 좀 잘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기업번, 가는 소비자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가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생산한다. 라고 했는데,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생산하는 건 생산자죠? 그래서 얘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얻는 애들이지. 그래서 얘를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D번, 다는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한다. 이건 분해자에 대한 설명이지. 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가지고 살아가는 녀석들. 자, 이런 애들 분해자라고 하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어때?
사체나 배설물이라고 하는 다른 생물의 어떤 찌꺼기들, 그런 것들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니까 스스로는 못 살아가죠.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죠. 소비자도 마찬가지. 소비자는 뭐야?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애들, 얘도 마찬가지 종속 영양생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디귿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가나다와 관련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빛, 온도, 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을의 번식을 시작한다. 가을의 번식. 가을의 번식은 이제 빛과 관련된 거죠. 빛과 관련된 거. 이제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빛이 비추는 시간이 점점점 이제 짧아지는 계절이니까. 그 다음에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져 있다. 왜 단단한 껍질로 쌓여져 있다? 물과 관련된 거죠. 단단한 껍질. 알이 뭐 하면 안 되니까,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건조해져가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얘는 물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구리는 물질 대사가 어려운 겨울에 겨울잠 잔다. 물질 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어. 자, 물질 대사는 우리 앞에서 배운 효소라고 하는 게 관여하죠. 효소라고 하는 게. 자, 효소라고 하는 게 관여하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물질 대사가 저해되죠. 그래서 겨울잠을 잔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와 관련된 생물의 적응입니다. 자, 기억번, 가는 빛이다. 맞고요. 2번,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거. 잎이 가시로 변한 이유는 뭐예요?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물과 관련된 거고, 식충식물이 질소를 얻기 위해 곤충을 잡아서 분해하는 거. 식충식물이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서 분해하는 거. 이건 뭐예요? 식충식물. 얘는 식물이긴 하지만 뭐 하는 애들이야?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 분해하는 것은 다의 영향 때문이다. 겨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얘는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을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5번에는 정답이 몇 번?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두 가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8번. 어떤 안정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 자,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됐다? 감소하였다. 자, 1차가 감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얘를 먹이로 하는 2차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얘를 먹이로 하는, 먹이로 한대. 얘를 잡아먹는 2차가 감소하니까, 그리고 생산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차가 감소하고 생산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2차가 감소했으니까 1차는 어떻게 돼? 증가할 수 있고, 생산자가 증가하니까 또한 1차가 증가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생산자가 개체수가 증가하고 2차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다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차가 증가하는 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가 증가하니까 다시 2차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생산자가 어떻게 되는 감소하는 나, 이렇게 순서로 와야 되죠. 다, 가, 나의 순서로. 그래서 8번에는 다, 가, 나 순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이스터 섬은 한때 많은 원주민이 살고 있던 번성했던 섬이다. 근데 거대한 석상을 운반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야자나무를 벌채한 결과 섬에서 야자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야자나무가 사라지자 배를 만들지 못해 돌고래 사용을 못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새들을 과도하게 잡아먹어 많은 새가 섬에서 사라졌다. 자, 기억으로 인해 이스터 섬의 행색에는 평형을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평형을 회복한 게 아니라 평형이 파괴됐다. 기억도 틀렸죠?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이 일어난 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다. 자, 니은이 일어난 것. 새를 과도하게 잡아먹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거야? 야자가 감소해서 사냥을 못하니까. 다른 걸 사냥하는 거지. 다른 것을 사냥했지.
그러니까 기억 때문인 거 맞죠? 관련되어 있죠? 그래도 읽어보면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이 사례를 통해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인류의 생존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 무분별하게 야자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가한 거니까 디귿번도 맞는 보기.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을 보게 되면 14번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빛의 파장과 생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지. 자, 빛이라고 하는 애는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속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꺾이는데 자 처음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붉은색 빛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왜 거의 직진하네? 붉은색 빛은 어떻게 돼? 적게 꺾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빛은 더 많이 꺾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빛은 더 많이 꺾이면서 자, 파란색 빛은 청색광을 더 깊은 곳까지, 황색광은 조금 얕은 곳까지, 적색광은 굉장히 얕은, 수심이 얕은 곳까지만 도달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경우에 대해서 얕은 곳에서는 붉은색의 빛을 주로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목조류, 그 다음에 수심이 한 40m 정도까지는 갈조류, 더 깊은 곳은 홍조류 이렇게 살아가죠. 자, 그래서 기억번 빛과 관련된 사례 맞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빛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이유가 틀렸고 이 생태계에서 목조류와 갈조류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군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자, 항상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에서 어떤 거였어? 하나의 또는 한 가지 종의 집단이야. 목조류하고 갈조류는 서로 다른 종이죠. 다른 종이기 때문에 다른 종이 모여있는 걸 뭐라 그래? 군집이라 그래. 목조류만 모여있는 개체군이라고 해야 되고 갈조류만 모여있는 개체군 또는 홍조류만 모여있는 개체군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서로 다른 종이 모여있는 거 목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모여있는 거 요걸 가지고는 군집이라고 해야 돼. 군집.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이게 되게 안 틀릴 것 같이 생겼는데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틀리고 디귿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1페이지 20번. 어떤 안정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먹이 관계에 따른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에너지는 흐른다 그러지. 최종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외부 환경으로 빠져나가니까. 자, 기억번. X는 열 에너지다 라고 했는데, 자, 저 X 에너지가 뭘까? 생산자한테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잖아. 생산자가 흡수하는 에너지, 생산자에게 이동하는 에너지. 뭐예요?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X는 태양 에너지. 에너지 X는. 자, 태양 에너지가 일부는 이제 생산자한테 들어가고,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 반사된다라고 했지. 반사된다. 자, 그래서 생산자한테 갔어. 생산자한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소비자한테 가요, 소비자. 그치? 소비자한테 가. 그리고 소비자한테서 또 다른 소비자한테로. 그래서 A라고 하는 소비자를 뭐라고 하면 돼? 1차 소비자라고 하면 되고, B라고 하는 소비자를 뭐라고 하면 돼? 2차 소비자라고 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여기서 1000만큼 왔어, 1000. 그래서 생산자가 1000만큼 에너지를 가졌어. 근데 1000만큼 가진 것 중에서 일부는 어디로 가? 지금 분해자한테 가지. 그러니까 일부는 어디로 가? 외부 환경으로 빠져나가지. 그러면 1000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는 빠져나가. 또 일부는 분해자로 가. 그러면 더 적은 양, 1000보다 적은 양, 뭐 예를 들어서 100만큼이 소비자한테 간다고 해봐.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이제 100만큼 얻었어. 그럼 100만큼 얻은 거에서 또 일부는 분해자한테 가. 또 일부는 외부 환경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적은 양이 2차 소비자한테 넘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30이라고 해. 30. 그럼 30만큼 넘어왔어. 그럼 이 30만큼 넘어온 게 1부는 또 어디로 가? 분해자로 가. 그 다음 또 1부는 어디로 가? 외부 환경으로 가.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어떻게 될수록 영양 단계를 따라서 올라갈수록 1000 받았다가 100 받았다가 30 받으니까 점점점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기억번 X는 열 에너지 아니고 니은번 A와 B는 모두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맞고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점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기억보다 니은이 적다. 맞죠? 1000 간다면 100 가고 30 가고. 원리는 뭐다? 생산자가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쓰기도 할 거고 일부는 환경으로 배출하고 일부는 분해자한테 이동하기 때문에
1000 받은 것 중에서 일부만 넘어가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일부만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점 에너지 양은 감소하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뭐는? 에너지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된다? 대체적으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때? 생산자가 1000 가지고 있는데 1차 소비자는 100을 받았지. 그래서 1차 소비자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돼?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 단계, 1차의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의 1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해서 1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때?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거 100 분의 현 단계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30 해가지고 3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높진 않겠지만 어쨌든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효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도 어려운 건 없으니까 생명과학은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구환경 변화 49쪽. 자, 49쪽의 지구환경 변화에서 3번. 태양의 고도에 따라 지표가 받는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태양의 고도. 태양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데 그냥 막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돌 때 이렇게 자전축이 꺾여 있는 채로 이렇게 돌지. 현재 얼마 정도? 이렇게 축에 대해서 한 23.5도 정도 꺾인 채로 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 그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자, 이런 상태에서 지구 적도를 이렇게 나타내보면,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나란하게, 전 지구에 나란하게 들어옵니다. 나란하게 들어오는데, 우리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 되게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와. 근데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 근처. 여기는 어때? 조금 더 이렇게 각도가 높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위도 지역, 적도 지역. 얘는 어때? 되게 수직과 같게 되게 높은 고도로 들어오죠. 요게 고도야, 요거. 지표면과 태양빛, 여기 태양이 이렇게 보이겠지? 태양이 이루는 각도, 이게 고도야.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고도.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 이게 고도입니다, 고도. 그래서 극에서, 고위도에서, 중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된다? 고도가 높아진다. 자, 고도가 높아지게 어떻게 된다? 같은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이 점점점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극지방은 되게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쌀쌀하고 적도 지역, 저위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를 같은 면적당 더 많이 받으니까 따끈따끈하고 덥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권. 태양의 고도는 A가 C보다 높다. A가 저위도니까 A가 C보다 높다. 맞고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 이게 같은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입니다. 어디가 더 높다? A가 B보다 적다? 아니죠? A가 B보다 더 많다. 이래야 되고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됐었죠? 자, 여기가 위도. 그래서 여기 위도 0도,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0도, 여기 60도, 90도, 요거 태양 에너지 이렇게 나타내면 적도 지역, 0도 지역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제일 많고 극지방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굉장히 적어서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자,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야.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야?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인데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어땠어? 저위도나 고위도나 큰 차이는 없었어. 물론 고위도로 갈수록 좀 작아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되지? 자, 디귿 번복이가 얘기하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는 이라고 했어. 차이는 지금 여기가 A 지역, 여기가 맞죠? 여기가 B 지역, 여기가 C 지역 이렇게 되면 A 지역이나 C 지역은 태양 복사하고 지구 복사 차이가 있죠? 근데 B 지역은 차이가 별로 없다. 이때 어디 지점? 위도 한 38도 지점은 완전히 같은 지점이었지. 그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리고 이런 보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차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차이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만 보면 위도별 차이, 저위도랑 고위도랑 차이가 요만큼 나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랑 고위도랑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디귿번 보기는 아니지만 이런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와 고위도에서 차이가 큰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와 고위도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체크해 놓고, 기억번 맞고, 미음번 틀렸고, 디귿번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번은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올라가고,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올라가니까 온실효과가 어떻게 돼? 온실효과가 커지죠. 온실효과가 커지면 어떻게 돼?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돼요. 기온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 빙하가 녹거나 또는 해수가 열팽창하죠. 그지? 자, 요거 순서대로 하면 돼요. 4번의 정답은 그래서 첫 번째,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한다. 리을. 그 다음에 온실효과가 증대된다. 니은.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온다. 기온이 상승한다. 디귿.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기억. 그래서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기억.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요거 순서 잘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우리 11번을 보게 되면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태평양 적도 부근에 대기 해양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이 엘니뇨 현상 자체는 어떻게 돼?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자, 그럼 무역풍이라는 바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무역풍이라는 바람은 위도 0도에서 어디까지? 30도까지. 위도 0도에서 30도까지. 자, 여기는 북위, 여기는 남위, 이렇게 할게요. 자, 위도 0도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바람이 어떻게 됐어? 우리 적도 쪽에는 저압대가 만들어진다 그랬고, 30도 지역에는 고압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뭐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의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고압대에서 저압대로 갈 때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여기를 북동무역풍, 여기를 남동무역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람 때문에 우리 뭐가 생겨? 해수의 순환이 생기죠. 어떤 해수의 순환?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 적도해류나 남 적도해류와 같은 이런 해류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런 해류가 만들어지는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라고는 이 해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왜? 무역풍이 약해져서 이 무역풍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북적도 남적도 해류가 약화되고, 해류가 약화되니까 원래는 이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서태평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온이 평상시보다 하강하게 되는 거고,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공기의 상하이동 변화와 강수량의 변화를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했어. 자,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이렇게 얘기하면, 서태평양은 수온이 어떻게 돼? 수온이 평상시보다 하강하고,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상승하죠.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니까 공기도 같이 따뜻해지니까 공기도 같이 따뜻해져서 상승하는 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반대로 서태평양은 공기도 차가워지니까 하강하는 기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기류 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비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상하이동 변화, 강수량의 변화 각각 서술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서태평양은 원래는 따뜻한 해수가 많이 가니까 상승이었다가 상승 기류였다가 하강 기류로 바뀌고,
이 강수는 상승기류니까 비구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비구름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상승기류가 하강기류로 바뀌고 강수 현상이 적어져서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였어? 서태평양 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빠져나가니까 용승이라는 현상이 올라오면서 수온이 원래 낮았는데 하강기류였는데 뭐로 바뀌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상승기류역으로 바뀌었다. 자, 상승기류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상승기류는 비구름이 있고 하강기류는 비구름이 없으니까 강수 현상이 어떻게 된다? 증폭된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홍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공기의 상하 이동 변화는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의 변화, 강수량이 서태평양 감소해서 가뭄이 발생하고 동태평양은 강수량이 증가해서 홍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20번으로 넘어갈게요. 20번은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보면 일단 나가 태양 복사 에너지, 가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요 차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B, 그 다음에 요 차이만큼을 A, 그 다음에 요 차이만큼을 C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번, 가와 나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나이다 하니까 기억번 틀렸고요. 기억번. 그 다음 니은번, B는 에너지 과잉을, A와 C는 에너지 부족을 나타낸다. 맞죠? B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였어? 우리 지구가 뭐하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 그다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니까. 자, B 지역은 뭐야? 흡수하는 게 방출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된 지역이고, A하고 C는 반대로 방출하는 게 흡수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부족한 지역. 그래서 이해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 B번,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대기의 해수가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 가잉된 지점에서 부족한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주지. 그때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이 위도 약 몇 도 지점? 38도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에너지의 수송량이 가장 어떻다? 많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야? 과잉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질 때 항상 이 위도 38도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이 38도 지역을 다 지나가죠. 그래서 38도 지역이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다. 요거에 많이 아껴서 틀리니까 요것도 체크해 놓읍시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엘니뇨하고 라니냐 부분도 다시 한번 보고 전부 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 자, 1번에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에 의해 질량 1g당 발생하는 에너지로 가장 가까운 것을 내라고 있어. 자, 우리 태양에서 행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가 뭐였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른 결손된 질량, 결손이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이때 질량 결손과 에너지의 식이 있었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에너지는 질량 결손된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광속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g당 발생하는 에너지로 가장 가까운 값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약간 물리 부분이지. 우리 물리에서 질량은 항상 무슨 단위 써야 돼? 킬로그램 단위 써야 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도 단위는 뭐 써야 돼? 미터 퍼 세크 써야 돼.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1g이니까 1g이면 0.001kg, 1000분의 1 kg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의 전체 제곱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0.001은 이렇게 쓰면 되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곱하기 9 곱하기 10의 1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는 얼마? 9 곱하기 10의 13제곱이고 단위는
줄 에너지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에너지원. 자, 석탄, 화석연료 이런 것들 다 생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석탄, 화석연료가 된 거니까 태양 에너지가 근원 맞죠? 그 다음에 핵에너지. 자, 핵에너지는 뭐야? 핵에너지는 핵에서 방출되는 우리 핵 분열이나 핵이 분열하거나 아니면 융합할 때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핵에너지라고 그랬어. 이 핵에너지의 근원은 뭐예요? 핵에너지의 근원은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 얘네들이 근원이야. 얘네들이 근원이야.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이게 근원이야.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태양도 그 에너지를 사용하자. 태양 에너지. 태양이 핵융합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핵에너지가 태양에너지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은 풍력에너지, 바람을 불게 하는 거고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 댐에서 사용된 물의 포텐셜 에너지 전부 다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정답은 4번에 2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8번.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원자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자로는 전부 다 핵 분열 반응이죠. 뭐를 분열하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번호 92번에 235의 질량수를 갖는 우라늄을 어떻게 분해해? 중성자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충돌시켜서 어떻게 92짜리, 236짜리 우라늄 만든 다음에 얘가 뿅뿅 해가지고 바륨하고 칼륨, 크리폰 이렇게 56번하고 36번 그래서 141, 92에 바륨하고 크리폰 만들고 두세 개의 중성자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반응을 이용하는 거지. 그때 에너지가 막대한 양이 방출한다. 그래서 발생한 이 중성자를 가지고 어떻게 속도를 조절해서 느리게 충돌시키는 거지. 느리게, 그지?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주는 애를 뭐라 그래? 감속제라고. 감속제. 자, 그래서 3개를 다 느리게 해가지고 3개 다 충돌시키면은 3개 충돌하고 9개 충돌하고 27개 충돌하고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원자로가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제어해줘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제어봉이라고. 제어봉. 제어봉의 역할은 뭐다? 중성자가 충돌하는 횟수를 조절시키는 거야. 어떻게? 얘는 중성자를 흡수하여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준다. 감속제는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줘서 충돌시켜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 제어봉은 그런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연쇄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적게 일어나게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1번, 원자로에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맞고, 그 다음에 원자로는 반응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한다. 누가? 제어봉이. 어떻게? 중성자를 흡수해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3번. 질량이 M인 두 별이 충돌하여 질량이 1.9M인 하나의 별이 되었다. 자, 질량이 M짜리인 별 하나, 그 다음에 질량이 M짜리인 별 하나,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합쳐져가지고 질량이 1.9M이 됐대요. 질량이 줄어들었네? 얼마만큼? 질량이 얼마만큼 줄어들었어? 0.1M만큼 줄어들었지.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질량 결손이 되는 거야. 그럼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지. 그 에너지는 질량 결손 0.1M 곱하기 광속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은 10분의 1 MC 제곱 해서 2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 보면 이제 발전기와 관련된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요 문제들 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찍어서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